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제발 중론 191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머리에 지가 나는 공부를 합시다. 네. 이 중론을 공부해서 중론에 대한 이해가 오면은 상당한 수준이 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배우는 논리적이죠. 그러면서 이 중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파해하고 바른 걸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또 이제 이 중론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혹시 이웃집하고 싸움에도 유리할 것이고 부부싸움에도 유리할 것이고 법정에 가서도 유리할 것이고 논리적인 힘을 갖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론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보고 듣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해방감이 옵니다. 해방감. 그 다투지 않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부질없다 하는 걸 알고 자, 거기에 문 한 대 봅시다. 191대 문.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불가 재료에 대한 거죠. 그거 이제 읽어볼게요. 문 한 대요. 한문권. 불이 연료와 다르면서도 능히 연료에 도달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도달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과 같다. 192페이지 산스크리트본 만일 연료와 다른 불이 있어서 그것이 연료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여자가 남자에게 도달하고 또 남자가 여자에게 도달하는 것 같다. 왜 이제 이런 말을 하는가를 여러분 딱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청목스님의 해설을 들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불이 연료와 다르면서도 능히 연료에 도달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도달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도달하는 것과 같는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는 줄 아세요? 네. 자, 요건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 지나간 것은, 자, 요렇게, 시간이 흐르면 요렇게 지나간다 보고요. 요거는 이제, 현재고, 좀 지나가고 있는 건 여기, 지나가버린 거는, 아직 오지 않는 거는 뭐예요? 미래죠. 미래. 지나가버린 거는 과거입니다. 그럼,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도 역시 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현재만 딱 있어요. 그렇죠? 딱 맞는 이야기죠. 현재만 딱 있는 요건 없어. 현재도 머물지 않아. 그럼 현재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현재다 하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없으면 현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불하고 연료가 있다. 이 주장하는 건 뭔가 하면 연료가 불에 달려간다. 요 시간의 흐름이 있죠. 안 그래요? 연료가 불에 달려간다. 남자가 여자한테 가고 여자가 남자한테 달려가는 것 같다. 이건 비판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달려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건데 이걸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얘기하다가. 만일에 연료가 불에게 달려갈 때 달려가는 과정은 어때요? 연료가 불로 달려가는 이 과정. 이 과정 입장에서는 이 연료라 하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다릅니다. 그럼 연료는 언제 연료라 합니까? 불에 연료가 탈 때. 지금 불이 타고 있을 때 연료가 있는 거죠. 네. 같이 현재 이 순간에 머물지 않는 이 순간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연료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 불안으로 간다 연료가. 그건 이건 연료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묻는 사람은 연료가 불한테 달려가서 타니까 이건 연료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답하는 입장이 이거 틀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남자가 여자한테 달려가고 여자가 남자한테 달려간다.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틀린 겁니다. 네. 틀린 거예요. 달려가고 남자가 여자한테 달려가고 있을 때는요. 그 남자는 남자가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 마주 서서 자꾸 이야기할 때 남자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갈 때도 타고 갈 때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 남자 앞에 딱 섰을 때 남자와 상대돼서 끝에서 여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언더스탠? 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맞아요. 그러면 이 책상을 연료라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린 거죠. 불이 저만치 타고 있다. 책상은 연료다. 이러면은 안 된다. 책상이 여기 불이 지금 위에 활 타고 있을 때 책상이 연료구나 하는 말은 인정하지만 아직 불도 타지 않은데 불이 타지 않는 책상을 책상이라 하지 이걸 연료라 하면 어떻게 되는 얘기야. 그럼 이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저 불에 연료로 사람을 연료로 쓸 수가 있다. 쓸 수 있어요. 예, 네. 쓸 수 있거든요. 일단 기름 덩어리니까. 그럼 근데 사람 몸이 타지도 않는데 사람을 불이 연료라 하면은 인정할 사람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다 이게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네, 지금 책상 말씀하셨는데요. 네. 연료랑 이게 탈 때 그때만 연료라는데 그럼 책을 보지 않을 때는 그때도 책상이 아닌가요? 아닐 수가 있죠. 네, 책을 안 보면 똑같이. 책상이 아니죠. 그렇다 자만은 네. 의자가 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럴 때만 그때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지 않는 걸 미리 결정하는 건 옳지 않는 거죠. 그게요. 네. 우리가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무로 연료를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거를 연상해서 책상이 연료다라고 오인하는 예. 그러면 뭔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만 예. 그건 진실이 아니다 예. 하는 걸 알고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현재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내가 50년을 살았다 합시다. 네. 그럼 사람들은 내 인생 50년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 말은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류가 있는 거죠. 네. 지나간 50년은 네.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돌아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50년 살았어. 그 50년 지나간 50년 자기 인생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으로. 예. 그러니까 세속의 간섭에 따라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네. 그러면 지나간 50년은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네. 네. 놀라운 것은 그 기억도 현재라고. 네. 현재 이 순간만 있어. 현재 이 순간 계속 이것만 있어. 미래는 당연히 오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사람은 현재 이 순간 늘 깨있는 삶을 살아야만 자유인이야. 네. 맞습니다. 그 여기 중론에서 얘기하는 건 이걸 얘기는 공이라 하는 말은 그는 지나간 50년은 공한 거예요. 공은 부정의 뜻이 있습니다. 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하면 난 내가 얼마 살았는데 이 까불어? 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가져오잖아요. 예. 자꾸 가져와가지고 현재의 나로. 그럼요. 예. 그게 이제 뭐 가져오는 그것만 가져오겠어요? 재산, 명예, 그러니까. 가문, 예. 학교, 인맥 별거 다 동원해서 자기를 치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모르고 그렇게 살면은 그렇다 하지만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은 치사스러운 것이지. 이 나쁜 놈, 지가 알면서도 저짓 하고 있어? 이렇게 하듯이 미장이 될 수도 있죠. 예, 모르면 모르는갑다 이래 하지만 네. 그렇게 알면서도 명예를 구하고 재산을 구하고 막 있는 사람이 안 돼. 네. 자, 답한다. 한 문본 만일 불과 연료 이 두 가지가 모두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면 이런 불은 그 연료의 능이 도달할 수 있으리라. 네.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는 실로 연료와 다른 불이 연료에 가까이 도달하리라.
만일 불과 연료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으라면, 자, 이게 불과 연료가 서로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어서 그 연료의 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떨어져 있는 것이라면, 이게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된다 이거죠. 이 말은 이제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불이 타고 있지만 연료가 좀 떨어져 있다. 이게 떨어져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은, 그래, 그거는 인정할 수는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청국스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또 말씀드리죠. 만일 불을 떠나서 연료가 따로 존재한다거나, 이제 나오네요. 연료를 떠나서 불이 따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불과 연료 그 각각의 수수로 성립되어 있는 꼴이겠다. 그렇죠. 불 따로 있고 연료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 성립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료에게는 불이 필요 없고 불에게는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만일 이러하다면 응당 불이 연료에 도달하는 시기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런가? 불을 떠나서는 연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연료를 떠나서도 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과 연료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시기라는 그들의 비유가 타당한지 검토해보자. 남자를 떠나서 여자가 존재하고 여자를 떠나서 남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비유는 옳지 못하다. 비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불은 연료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은 뭔가 하면, 불은 불, 연료는 연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불은 연료를 필요하지 않고 연료도 불을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근데 불이 연료를 필요하지 않다면 불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고, 연료는 불이를 필요로 하지 않다면은 연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거는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를 얘기를 하면은 남자는 여자하고 독립돼 있고 여자는 남자하고 독립돼 있다면은 남자는 여자가 필요 없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필요하지 않는다면은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만이 남자를 그렇고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만 여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데 여자가 있는 쪽에서 남자가 온다는 말도 틀렸고, 남자인 쪽에 여자가 간다는 말도 틀렸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남자 여자는 같이 있을 때 남녀가 있는 것이지, 서로 떨어져 있어서 독립체로서 뭐가 다고 온다고 하는 말은 이게 안 맞다 하는 거. 여기서 얘기 그런 거죠. 그래서 불과 연료, 불은 연료에 도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연료는 인연관계로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어야 돼요. 예? 남자도 같이 있을 때 남녀예요. 부부도 같이 있을 때 부부. 그런데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불은 불대로 성립되어 있고 연료는 연료대로 성립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불은 연료가 있어야 불이라고 하고, 또 연료는 불이 있어야 연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책상에 이거 불이 연료다 이러면 맞지 않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타고 있을 때 불이 연료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 묻는다. 그렇다면 불과 연료는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고 하겠다. 그 당시 말대로 하자면 그렇다 얘기예요. 연료로 인해 불이 존재하고 불로 인해 연료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 법은 서로 의존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것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돼요. 답한다. 만일 연료로 인해 불이 있고 불로 인해 연료가 있는 것이라면 먼저 어떤 것이 정해져 있어서 불과 연료를 존재하게 하겠느냐.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럼 불과 연료는 서로 의존한 관계가 있구나. 서로 의존한다 이러니까 답할 때는 아니다. NO 했습니다. 산석을 들어보면 보시다. 만일 불이 연료에 의존해 있고 연료가 불에 의존해 있다면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미리 성취되어 있어서 불이나 연료가 의존하게 되겠느냐.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불연료지 먼저가 없다가는. 그 여기서 얘기하는 의존한다 하는 데 있어서도 불이 성립되어 있고 연료가 성립되어 있어서 의존한다 이러면 틀렸다는 뜻이. 이미 그렇게 돼 있다면 예, 틀렸다. 그건 틀렸다. 그러기에 의존한다고 할 때도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맞는데 불이란 연료가 따로 확실히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스스로 의존한다 이러면 틀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나무에 막 불이 막 타고 있어서 이건 불이고 이거 연료다 이러면 맞는데 이건 서로 의존관계 불은 따로 있고 연료 따로 있어 서로 의존관계에서 불이 타고 있다 이러면 그건 틀렸다. 모순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해도 연료에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 불은 이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 만일 불이 이미 있다고 한다면 연료가 필요 없잖아. 그것도 아니고. 연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딱 하는 말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무상의 시각에서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아주 정확하게 잘 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잘 분별을 잘 하면 지혜가 날카롭다 이렇게 칼도 말이죠. 날카로운 게 있고 무딘 게 있거든요. 별 확실한 지혜예요. 칼도 그와 같은 지혜는 칼이 비유합니다. 자, 194페이지 천국 스님의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죠. 만일 연료로 인해 불이 성립되는 것이라면 불로 인해 연료도 역시 성립되는 것이어야 하리라. 여기서 만약 미리 연료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연료로 인해 불이 성립하게 된다. 또 만약 미리 불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불로 인해 연료가 성립하게 된다. 이제 만일 연료로 인해 불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이때는 먼저 연료가 있고 나서 나중에 불이 있는 꼴이 되니 불에 의존하지 않고도 연료가 존재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부정하는데 교수님 이야기하는 건 좀 바로 부정돼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료가 먼저 존재하고 불은 나중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불이 연료를 태우지 않는다면 연료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연료가 어떤 다른 곳에 존재할 수도 없다. 다른 곳에는 불이 없기 때문이다. 불이 없는 곳은 연료가 없다 이 말이죠. 만일 연료가 성립되지 못하면 불도 역시 성립하지 못한다. 반대로 만일 먼저 불이 존재하고 나중에 연료가 존재한다면 그때의 불도 이런 오류에 빠진다. 그러므로 불과 연료라는 것 두 가지 모두 옳지 못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시간차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차가 있어서 연료가 있고 난 다음에 미리 있고 난 다음에 불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연료가 있고 난 다음에 불이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연료가 있다면 불이 무슨 독립된 불이 뭐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불이 없는 연료가 왜 필요해요? 그럼 결국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가 있고 난 다음에 불이 있다고 한다면은 연료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건 성립이 안 된다 이죠. 그러면 연료와 불은 같이 있어야 돼. 동시적이라 돼. 그죠? 네. 자, 다시 설명해 보자. 산스크리트본 만일 연료로 인해 불이 존재한다면 불이 성립되고 나서 다시 성립되는 꼴이다. 이렇게 되면 연료 중에 불이 없다는 꼴이 된다. 그렇죠. 연료로 인해 불이 존재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연료로 인해 불이 존재한다면은 연료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나중에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불이 또 성립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전후로 같이 있게 되는 모순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은 연료라 하는 것이 없는 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연료가 미리 있고 난 뒤에 불이 있다면은 연료가 있다면 불이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불을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도저히 그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연료는 없다는 얘기밖에 되겠느냐 얘기죠. 그래서 연료가 연료 중에 불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과서는. 성립이 안 되니까요. 자, 산스크리트어본 봅시다. 만일 불이 연료에 의존한다면 성립된 불이 또다시 성립되는 꼴이 된다. 자, 불이 연료에 의존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있죠. 자, 불이 연료에 의존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연료가 원래 독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료 따로 있고 불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데 불이라 하는 게 연료 의존에 있다면 불이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설명하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이제 연료가 있고 불이 있다. 근데 요 2개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연료 따로, 불 따로예요. 서로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연료에 있고 난 다음에 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연료가 있는데 불이 필요 없는 꼴이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따로따로인 불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더라도 연료를 연료에 있게 하는 것은 불이니까 불이 있으면은 연료가 있다 하면 다시 불을 하나 더 상정해야 돼요. 2번째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연료를 연료에 있게 한다 이게요. 그러면 따로 있는 불 하나 있고 같이 타고 있는 불이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럼 불이 2개가 되는 꼴이 된다 이거지. 그럼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를 분석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예. 재밌죠. 이걸 이제 뭐랄까 대성 이빠사나를 합니다. 대승이 대성 이빠사나는 이렇게 분석을 주로 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보통 자 소승 이빠사나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안 하고요.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물질과 정의작용을 바로 알아차림을 통해 바로 구분하는 걸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내가 알아차림을 통해 바로 구분해내는 것. 이걸 이빠사나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왜 그러면 대승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이빠사나를 부르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상고무화. 삼법인은 내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이건 바로 물질적 현상이고 이건 정신 현상이고 바로 내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직접 사물을 인식해가지고 바로 구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 무상이구나 알아요. 무상하니까 괴롭다 하는 것도 즉각 직접 내가 인식해서 알아요. 무아라 하는 것도 직접 인식해서 알아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내가 몸과 마음을 계속 이런 현상을 알아차림을 해서 확실히 구분해서 이것을 바로 지혜를 습득을 하는 게 바로 남방이빠사나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온다 그래요. 얘기하자면 이 원칙성이 있어서 이 얘기가 비로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공성에 대한 이해가 오더라도 공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이게 잡아내기 위해서 뭔가 하면 바로 중론이라든 이 논설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해서 확실한 공성을 드러내는 이게 이제 대성 이빠사나야. 그럼 대성 이빠사나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삼법인의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바로 대성 이빠사나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성 이빠사나는 바로 이런 논의를 거쳐서 분석을 거쳐서 공성이 드러나게끔 하는 방법을 쓴다. 그러면 수행은 그걸 어떻게 하는 얘기죠? 이 내가 법문을 듣고 또는 이 공성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지혜가 있대. 그는 문내 사해를 합니다.
들으면서 오는 지혜를 문해고 사유에서 얻는 지혜를 사회를 생각을 해서 얻는 사회. 이 두 가지를 의존해서 실제 다시 공성에 이제 집중해 가는 거. 공성이 집중해 간다는 것도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 관찰 앞에 벌써 다 했다 이게야. 바사나 수행했던 그러니까 삼법인 관찰 했다 이게. 이제는 목적이 바로 공성이기 때문에 이게 문해와 사해의 이런 두 가지 지혜에 의지해서 공성이 직접 집중해 수행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티베트 스님들은 이런 문제를 놓고 이렇게 분석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예, 그 첸이라고 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분들이 예. 전부터 저게 삼법인 관찰에 삼법의 지혜가 생겨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냥 논리적으로. 예, 논리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걸 근거로 해서 다 수행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논리적으로 확신이 섰을 때 이제 공성으로 그렇죠. 수행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얘기하면 대성 사마타 수행은 이렇게 합니다. 자, 처음에는 청문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사유의 힘. 세 번째는 응념의 힘. 네 번째는 발언암 정지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의 힘. 그 다음에 이제 쑥달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여삼매에 들어갑니다. 진여삼매에 들어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내용이 공성이에요.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의 간단하게 이제 대성 사마타 관을 하는데, 그럼 청문의 힘이라고 뭔가 하면 이미 내가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청문의 힘은 뭔가 하면은 내가 법문을 들었다 해 들을 문자 지 해자서 문해라는 말을 쓰죠. 두 번째는 사유의 힘입니다. 내가 이미 사유를 했다 이야. 공성에 대해 사유를 해가지고 사유는 생각이죠. 이거는 사해라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찰 대상이 공성인데 내가 문해와 사해를 통해서 공성을 딱 붙들고 있는 거죠. 안 놓치고 겨냥하고 있는 딱 겨냥하고 있는. 요거 생각사락하는 거는 생각한다 하는 거는 대상에 내가 겨냥한다는 뜻이에요. 화살을 딱 겨냥하듯이. 이런 여러분 경험 많이 해봤죠? 꼬집어 볼까요? 연애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딱 그 애인이 있다 이러면 집에 와서도 주파수가 내 맞춰 자기 애인한테 맞춰져 있어. 그 다음날 먼저 일어나면 애인부터 생각을 해. 직장에 가도 항상 업무 보는 것보다 애인한테 마음이 가 있어. 항상 늘 그걸 겨냥하고 해바라기 맨처럼 딱 겨냥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생각사예요. 그와 마찬가지 사해라 하는 공성에 대한 지혜라 하는 건 항상 공성에 대해서 해바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념의 힘. 응념이 뭔가 막 공을 응념한다 하는 거는 공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공성은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겨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도 회사에 있을 때도 애인, 집에 있어도 애인 하다가 이제는 확실히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자 그러잖아요. 결혼이 뭡니까? 상대를 붙들고 놓치지 않는 방법. 그게 응념이야. 예? 생각할 억, 기억억. 예, 기억억자예요. 예, 신방면의 기억억자예요. 응념. 예. 예, 응념. 그래서 결혼하는 거지. 결혼해가지고 공성을 하고 결혼해가지고 공성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랑 하는데 공성을 붙들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 살다 보니까 예?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른 알의 힘이에요. 공성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공성을 놓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 공성을 놓치게 하는 것. 하나는 토끼가 하나 있고 하나는 원숭이가 있어.
토끼와 원숭이는 계속 그냥 공성을 막 붙들지 못하게 계속 방해 놓는 거야. 얘기하자면. 시기면 옛날 애인이 자꾸 전화를 하고 지금 같이 자기 살고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붙들고 살고 있는데 그걸 자꾸 놓치게 하는 거야. 토끼라 하는 애인하고 원숭이라 하는 애인이. 이 둘은 뭔가 토끼는 깜빡깜빡하는 혼침이고 원숭이는 마음이 들뜨는 들뜸을 얘기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공성을 붙들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놓는 거야. 그 방해를 놓는 걸 바르게 아는 거야. 내가 바르게 안다. 바르게 알기만 하면 어디 되지? 토끼 원숭이는 물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정진을 해가는 거예요. 정진. 정진을 할 때는 뭘 하는가 하면 이런 지혜의 칼로서 계속 이 원숭이의 토끼라 하는 번뇌를 잘라내지만은 또 한편은 뭡니까? 계율이라 하는 방패로 계속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뇌망상을 방어하고 한편으로는 지혜의 칼로 번뇌망상을 없애는 거죠. 이게 이제 정진이에요. 방어와 공격.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숙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숙달되면은 내가 애를 쓰지 않고도 늘 공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래 되면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여 삼매. 벌써 이 우리 여기 응념할 때부터 삼매가 옵니다. 응념할 때부터 삼매. 삼매가 오지만은 진짜 진여 삼매는 숙달되고 난 다음 본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혜가 어디에 소용되느냐. 요거는 요 두 가지는 문해와 사해고 응념부터 숙달까지는 이걸 수해라 그럽니다. 나를 닦을 숫자 수해입니다. 문사수를 3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길 때 진짜 3회. 그래서 대성 사마타는 항상 지혜가 들어요. 사마타 속에 이빠사나가 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저기 능경에 이제 뒤에 가면은 사마타 속의 이빠사나를 얘기합니다. 이런 데서. 그래서 대성 이빠사나는 문답을 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걸 얘기해요. 여기 다른 점. 이해가 되시죠? 중론 강의하지 않고 응답을 했어. 직관은 어디다가 볼 수 있습니까? 직관. 요 지금 응념하고 있는 직관. 여기서부터 청문회부터 사유회부터 이래 내가 이 지혜를 의지하고 공성을 내가 붙들고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부터 직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관이에요. 비량하고 현량하고. 이게 전부 다 혈량이에요. 현량 비량은. 비량을 이빠사나 때 벌써 비량이 나오는 거예요. 분석하는 건 다 비량이에요. 비교할 비자 쓰잖아요. 그는 분석한다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추론한다는 뜻이 추론. 추론하는 논리적인 추론. 이 중론이 바로 전부 논리적인 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공성은 눈에 볼 수도 없고 손을 만질 수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알려면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 주체는 의식이에요. 의식의 작용이 추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수행 주체라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사마타 수행에서 무조건 직관이에요. 여기서 사유의 힘이라 해서 사유하는 게 아니고 청문의 힘이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했던 힘, 이빠사나의 힘을 길렀잖아요. 이때부터는 공성에 대해서 계속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념에 와가 붙들고 확신을 놓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되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정지라는 말을 씁니다. 정지. 정지, 소지, 비여경이란 말 나오잖아요. 아시죠? 정지, 소지, 비여경. 어디 나옵니까? 법성기에 나오죠. 정지 아니에요? 정지? 정지. 증명할 정자에 알지자. 예, 발음이 어떻다고? 내가 듣기는 정지가 딱 맞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정지도 들어요. 예? 정진
끝나는 걸로. 아닙니다. 정지입니다. 정명할 결자 알지죠? 이거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이렇게 정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삼마타 수행을 통해서 바로 진여삼매에 들어가서 정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지는 깨달음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고. 됐어요? 가만히 있어. 또 어디 할 차례지 우리? 194페이지 청목스님 말씀 여기 할 차례 맞죠? 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혜가 왜 필요하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만일 연료로 인해 불이 성립되는 것이라면 불로 인해 연료도 역시 성립되는 것이어야 하리라. 이거 했네. 했죠? 그죠? 다시 저기 한 거예요. 195페이지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 194페이지 한 문분 봅시다. 만일 연료 인해 불이 존재한다면 불이 성립되고 나서 다시 성립되는 꼴이다. 이렇게 되면 연료 중에 불이 없다는 꼴이 됩니다. 산스크리트본 만일 불이 연료에 의존한다면 성립된 불이 또다시 성립되는 꼴이 된다. 이와 같은 존재라면 불 없는 연료 역시 존재하리라. 이게 불 없이 연료가 존재한다 하는 것으로 독립된 개체를 인정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된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청목스님 해설. 만일 연료로 인해 불이 성립된다고 말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불이 성립되고 나서 다시 성립하는 꼴이 된다. 그죠? 불이 성립해야만 연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불이 성립하고 나서 다시 연료로 인해 불이 성립된다는 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불이 연료 없이 그 스스로 불로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불이 그 자신의 모습을 미처 띄지도 않고 연료에 의지해 성립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자, 자기 모습을 띄지도 않고 연료에 의지해서 성립한다면은 그런 일이 없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예. 불이 없는데 어떻게 연료를 의지해서 성립을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말 그런 거죠. 근데 불이 있다면 반드시 그건 연료가 있다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연료 없이 불 스스로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연료 없이 불 스스로 존재한다는 건 성립이 안 되죠. 연료가 있어야만 불이 타니까. 그래서 불의 모습을 그 자식 띄지 않고 연료에 의존한다면 그거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즉 무엇인가 존재한 이후에야 그것이 다른 무엇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불이 다시 연료로부터 성립된다는 말은 지금 이미 성립해 있던 불이 다시 성립된다는 말이니 이런 여러 가지 잘못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처음에는 얘기했잖아. 불 스스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불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그럼 불이 몇 개가 됩니까? 미리 존재했던 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료에 의존한 불이 또 있는 거야. 그럼 불이 두 개나 생긴다 이기지.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은 왜 생기느냐. 그래서 이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 불 없이 연료가 존재한다는 과실이 빠진다. 또 불이 없이도 연료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연료가 불 없이 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니 연료가 불 없이 연료가 존재한다면은 어때요? 불 없이 자기 스스로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게 말이 맞아요? 불이 있어야 연료를 하는데 불 없이 연료가 지 모습 지고 띠고 있다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여기 있어. 그러므로 불과 연료가 서로 의존해 있다는 표현도 옳지 못하다. 자 여기에 불과
연료는 서로 의존해 있는 건 맞아요. 난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단 연료라는 실체가 있고 불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서로 의존한다면은 그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여기서 주장하는 거. 진짜 아주 세밀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목소리가 돌아오니까 좋다. 자, 다시 설명해보자. 예, 한문본. 만일 어떤 존재가 의존적으로 성립한다면 이 존재 거꾸로 의존받음이 성립되리니 지금 의존함도 없고 성립될 존재도 없다. 자, 서로 의존해서 성립한다면 뭘 존재를 합니까?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의존한다고 했죠. 그러면 의존 받는 것도 성립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존함도 없고 성립될 존재도 없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실체성을 갖고 이것이 뭘 의존한다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 이어서 결론적인 그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예, 우리가 불과 연료를 얘기하는 건 결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존재는 내가 실체가 있고 여러분의 실체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의존한다 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이제 현대 의학의 의학적인 시각에서 봐도 사실은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고 그래서 상대하고 의존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어디다 데려가야 되는가 하면 대학 병원에 가서 칼을 가지고 배를 째봐야 돼. 구석구석 그 독립된 실체가 있는지 다 살펴봐야 돼. 그리고 여 해골도 여러 가지 다 살펴보고 다 해봐야 돼.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내가 뭐가 있어서 다른 거 의존한다는 말은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본을 보죠. 만일 의존되어질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의존하여 성립되는 그런 존재. 실로 그런 것에 의존하여 성립한다면 무엇이 무엇에 의존하여 성립할 것인가? 예, 그는 의존할 게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청목스님 말씀. 만일 어떤 존재가 의존적으로 성립한다면 이렇게 성립된 이 존재는 거꾸로 애당초 의존했던 것을 성립시키게 된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의존하는 쪽이나 의존받는 쪽 양쪽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연료로 인하여 불이 성립하며 거꾸로 불에 인하여 연료가 성립하는 것과 같아서 양쪽 모두 실체는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포착할 수도 없다. 이제 나왔죠. 결국 어떤 독립된 실체를 갖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래서 서로 의존하고 있다면 서로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불이라 하는 것도 어떤 실체성이 없고 연료라 하는 것도 실체성이 없다. 그래야만 서로 의존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한자를 한다면? 글자 딱 한 글자를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공입니다. 공. 서로 그래서 연기는 공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은 공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걸로 설명합니다. 무상적공.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무상이 바로 공이다. 여기서는 뭘 얘기합니까? 서로 의존하는 것 뭡니까? 연기죠. 연기, 적공을 얘기합니다. 연기는 의존입니다. 상호 의존하는 것은 바로 내자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렇게. 그래서 공을 설명하는 게 하나는 무상적공이고 두 번째는 연기적공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 항상 이 공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러면은 시간을 흐르는 무상 또 만일 공을 확실히 이해하고 싶으면 또 하나 보면 서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공하다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공을 파악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예. 아주 분명한 거야. 아휴, 자, 왜 그런가?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봅시다. 한문본. 만일 어떤 존재가 의존하여 성립되는 것이라면 아직 성립되지 않는 것에는 어떻게 의존할 수 있겠는가? 만일 성립되고 나서 의존하는 것이라면 이미 성립이 끝났는데 의존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자, 이게 그 의존할 성립되는 것이라면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의존할 수가 없죠. 또 성립했다면 또 의존할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존하여 성립된다는 말도 틀렸고, 예. 또 성립하고 나서 의존한다는 말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산스크리트본 무엇인가에 의존하여 성립된 그런 존재, 그것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의존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미 성립된 것이 다시 의존한다는 것도 의존에 있어서는 타당치 않다. 그래서 결과서는 실체가 없다 이게요. 서로가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은 서로가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립된 개체로서 어떤 성립된 것으로도 의존한다는 말도 틀렸고 지금 의존하면서 성립한다 하는 것도 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청목선이 말씀. 만일 어떤 존재가 의존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라면 이 존재는 먼저 성립되지 않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성립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며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의존할 수 있겠는가? 아주 논리적이네요. 이와 반대로 이미 존재가 먼저 성립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미 성립이 끝났는데 성립하기 위해 의존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의존하는 쪽이나 의존받는 쪽, 양쪽 모두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의존한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불가연론은 서로 의존하여 성립된다는 그대의 말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의존한다고 한다면 불은 불로서의 실체가 없고 연료는 연료로서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의존한다. 서로가 이제 의해서 하나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한문본 연료에 의존한 불은 없다. 연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불이 없다. 불에 의존한 연료는 없다. 불에 의존하지 않아도 연료는 없다. 예. 산스크리트본 불은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다. 불은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연료는 불에 의존하지 않는다. 연료는 불에 의존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불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의존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는 말도 맞아요. 얘기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 애초 의존하지 않았다면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도 맞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네. 밥이 되다 이러면 죽밥을 만들고 네? 죽밥은 싫다 이러면 된밥을 만들고 이런 경험은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럼요. 예, 이게 틀린 거예요. 상대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죽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된밥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알아듣기를 그런 식으로 알아듣는 왜 알아들을까?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이런 된밥은 싫어 이렇게 하면은 죽밥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죽밥이 싫다 이러면 그래 이제 지원 공양육에 또 이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 이번엔 이제 자상하게 된밥도 좋은 게 아니고 죽밥도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죽밥 비슷하게 나와요. 소화 잘 드시고. 예. 소화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그 말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정확하게 말뜻을 모른다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빨리 알아야 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자, 이제 198페이지로. 예. 지금 연료에 의존해서 불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서 역시 불이 성립되지 않는다. 맞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연료에 의존해서 불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연료 실제가 따로 있고 불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 따로 있는 쪽에서 연료에 의존해서 불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연료에 의존하지 않으면 역시 불은 또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료도 이와 마찬가지다. 불에 기인하지 않건 두 경우 모두 연료는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오류는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이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데, 요번에 인도 가가지고 인도 남인도에서 간정을 주는데 가장 마음이 남는 게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이런 거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 따라보살 간정을 주더라고요. 장수 간증이래요. 그 장수 간증은 따라보살하고 관계 있다 하는 그것도 처음 말하는데 따라보살은 문수보살 아니지게 간신보살의 눈물이 태어난 보살이라고 하는데 축복과 가피의 보살이랍니다. 따라보살이. 예. 예, 그렇게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관상을 어떻게 하느냐, 관상. 따라보살 관상하는 방법이 이래요.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거든. 이 공성에서 따라보살을 이렇게 떠올려서 관상하라 이랬어. 공성에서 따라보살. 근데 공성은 아무것도 없는데 공성에서 어떻게 따라보살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는 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공성은 뭡니까? 공적 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 하는 말은 우리는 뭘 오해하는가? 공은 아무것도 없다. 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공은 형상 그대로다. 외자는 실체가 없어도 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이 바탕에서 우리 마음의 공성이 마음의 본성이 비어 있는데 이 공성에서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생각하라 하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따라보살의 본성이 뭡니까? 공성이에요. 그러면 떠올린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 공성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결과서는. 그래서 이제 따라봐서 떠올려서 관상을 한다. 이 관정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그 공성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거 연상하는 것도 잘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안 되죠. 못한 공을 무라 생각합니다. 호공이라 생각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게요. 그럼 만약에 공성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은 절대로 이걸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어야 됩니다. 떠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가능성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능성. 왜? 공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공하다 그러면 그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 EBS에서 보니까 요즘 이제 한창 이제 그 진로 문제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 교사가 하는 얘기가 부모가 권장하는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자기 학과를 정한다면은 안 된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걸 절대로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원한다면 그건 성공한다. 그 선생님이 그 입에서 나오고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자기 원하는 걸 해야만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거 하면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이 빠지죠. 결국 학과를 바꾸거나 나중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가 딸애를 데려와가지고 얘가 공부도 잘하고 이랬어. 법대를 갖고 보내면 좋겠는데 얘는 도둑이 말이죠. 개를 좋아해가 수의사가 되겠다는데 눈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려주십시오. 제가 뭐라 얘기했어요? 엄마는 엄마는 빠져요. 네. 그래서 저게 뭐고 그 아이 길을 살려줬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법대를 가도 나중에 얘는 수의과가 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많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죠. 네. 특히 공부 잘하는 부류에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잘한다고? 네. 아, 그래. 부모들이 원하는 쪽. 그 아들, 딸이 자기가 뭘 원한다면 그쪽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실패를 보고 이러면은 그건 부모 책임이 아니고 그때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학과를 택해서 안 되면은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 자식을 분신을 생각하고 마치 자기 인생을 자식이 대신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부모가 있으면 제발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하고 자식이 자식이 인생이에요. 조언은 해줄 수 있지.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강요하지 말고. 요즘 뭐 그런 철이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개발해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시간 조금 남았나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시면 하십시오. 네. 오늘 저기 아침에요. 네. 기차를 탔는데 어떤 남자분이 계속 물으시는데 저는 그분은 불교는 이 세상이 환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배우기를 환과 같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르치실 때는 환과 같다라고 가르치시지만 자기가 닦은 입장에서는 깨달은 입장에서는 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환이라고 이래버리면은 진실이 없어버립니다. 환과 같다 하는 거는 환을 걷어내면 진실이 드러난다는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살고 있는 진재와 속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속재의 세계랑 환과 같다 하기 때문에 속재를 걷어내면 진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이. 그렇기 때문에 환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환이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환과 같다 하는 것은 환을 걷어낸다는 얘기고 환이다 이러면 환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환과 같다 이래.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 이런 말을 갖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본질이 호공이다 하는 말하고 호공과 같다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네. 그분이 저한테 불교에 대해서 다 물어봐라. 다 가르쳐 주겠다. 이런 의사를 학교를 앉았는데 그래서 아니 저는 잘 아는 게 없어.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야. 그냥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제가 편안하고 자유롭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불교의 목적이 핵심이 뭐냐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무상해탈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저는 연기법으로 봤을 때 평등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평등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니래 이거는 해탈이래. 막 그래서 조사 스님의 뭐 말씀을 막 하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깨친 분이네. 아니 맞으셨다고 치셨다고 자기는. 보니까 왕초보자. 근데 왕초- 너무 마음이 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왕초보자의 특징이야. 그 불교의 목적은 되게 자유로워지는 게 맞거든. 자유로워지는 게 뭔가 하면 해탈이야. 인식의 전환. 그게 이제 맞는 얘기고 평등이라 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해탈이라 하는 것은 평등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네. 평등하다고 알 때 우리는 해탈이라 하는 하는 거는 푼다는 뜻이 맺힌 걸 푸는 걸 벗어난다. 이런 뜻이거든. 자유로워진다는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해탈이라는 고에서 해방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불교를 잘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전부 다 책에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잘 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서암 스님 서암 스님 출가 인연하고 관계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일제시대 때 서암 스님은 저기 와시다 대학 벌써 나왔고, 그래도 불교에 잘 아는 청년이라 어떤 저기 산에 갔더니만 암자에 갔더니 깨끗한 노스님 만났는데 보니까 불교도 아무것도 모르고 무전이 같이 느껴져서 어떻게 스님이 불교를 저리 모르는가 이런 생각해서 방에 모셔다가 불교 강의를 했대요. 노스님 딱 듣고 그래, 그건 네가 책에서 배우고 교수단에 들었던 이야기고, 이 불교 네가 치면 이 불교를 한번 해봐라, 얘기해봐라. 한마디 없다. 그건 말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출가했어요, 삼스님. 노스님 때문에. 지금 우리 불자들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개념 정립이 확실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자기가 불교를 잘 안다 하면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게 환과 같다고 환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과 같다 했을 때 우리는 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환이다 이래버리면은 거기서 딱 끝나요.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실은 없어버립니다. 그러면 허무주의 빠질 가능성이, 이래 살아도 허망, 저래도 살아도 허망, 진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교를 완전 허망주의로, 허무주의로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환과 같다, 환연과 같다, 이 세계는. 그래서 환연과 같기 때문에 이 환을 걷어내면은 바로 이제 진실이 드러나.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온각경에서 이한적공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끝날 입자 환, 적각. 예. 환을 끝나면 바로 깨달음이다. 예. 그래서 이때 환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건 실체가 없다. 예. 이 실체 없는 이 환을 떠나버리면은 바로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인생은 환과 같고 꿈과 같다 이랬지, 인생은 꿈이다 환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해양기 합시다.